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휴일 보내고 계시죠? 또 벌써부터 월요병이 시작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월요일이 있어야 일요일도 옵니다. 제가 왜 이거 딱 쳤냐면 오늘은 이제 영화를 이야기하는 날이죠. 네, 간만에 하네요. 간만에. 자, 오늘 그냥 주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60년을 이어온 007 시리즈와 주인공 제임스 본드, 1대 제임스 본드, 2대, 3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션 커넬이, 그리고 또, 피어스 브로스넌, 되게 몇 명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제임스 본드 역할을 공고를 냈는데, 키가 178cm 이상이어야 돼가지고 약간 유명한 배우인데 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오디션에서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한번 그냥 가십거리로 본 적이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며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전작이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흥행해서 크게 재미를 본 경우 후작으로 이어집니다. 이 007 시리즈의 그 제임스 본드는 해마다 정말 아주 유명세를 톡톡 치르는데,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본드걸들은요, 그 영화 하나만 달랑 찍어놓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 기억에도 사라지고 좀 이상해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한두 편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즈는 계속되는데 그 유명한 스타워즈, 하리포터, 반지의 제왕, 미션 임퍼서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혹성 탈출 등이 그런 장르에 속한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봤네요. 영화도 엄연한 상품이요. 돈을 벌자고 만드는 건데 그게 보장이 된다면 뭘 꺼리겠습니까만, 그렇다면 그 많은 시리즈들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영화는 뭘까요? 단연 007이요. 원작자인 이안 플레밍이 창출해낸 신출귀몰 첩보 시리즈입니다. 이안 플레밍이 창출해낸 첩보 시리즈 007 시리즈, 1962년에 007 살인번호를 시작으로 아직도 끊이지 않고 제작되고 있으니 사람으로 치면 거의 한갑입니다. 시리즈는 동일한 원작을 재제작하는 게 아니요, 주인공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주역은 소비자인 관객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로 부각돼야만 합니다. 외면당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007 시리즈의 장수 비결을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1탄은 007 닥터 노로 1962년작이에요. 저 안 태어났을 때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번호란 제목을 붙였고, 제2탄인 1963년작 위기일발이 먼저 상영됐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첫 편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은 제임스 본드, 그 역의 배우는 숀 코너리입니다. 그는 이후 골드핑거, 썬더볼 작전, 두 번 산다에서 주연하며 제1대 제임스 본드 역을 인상 깊게 연기하며 일약 세계적 스타로 우뚝 섭니다. 이 중 1964년작인 골드핑거는 007 시리즈 세 번째 영화인데 이 007 시리즈가 자체적 장르를 구축하기 시작한 기점이 됐습니다. 007 시리즈 1편은 007 닥터 노, 골드핑거는 세계의 모든 황금을 긁어 모으려는 악당 조직의 두목 이름이고요. 영국의 첩보원인 본드가 그들 소굴에 잠입해서 두목의 여인을 유혹하기도 하고 조직도 뿌리채 와해시키는 고난도 액션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영화에서 골드핑거가 타는 순금의 롤스로이스를 본드는 온갖 첨단 장치가 장착된 에스톤 마틴 DV5로 쫓는데요. 이 차는 이 영화에서 첫 선을 보였고 촬영이 끝난 후에 경매에서 8만 달러에 팔렸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미국에서 출간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이 하밀턴이 감독한 골드핑거는 007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이 책에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연인 영국 배우 션 코너리는 1930년생으로 한참 미남이던 시절인 32살 때 007에 전격 발탁됐고요. 키 크고 건장한 보디빌더 출신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우유 배달,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1957년 우연히 TV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나오게 되면서 배우가 됐어요. 007 시리즈에서의 그의 폭발적인 액션, 유들거리는 연기는 매우 섹시하고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6탄은 어떤 사유인지 조지 레젠비라는 배우가
단 한 번의 주연이었는데 코너리는 7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1971년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걸 끝으로 제임스 본드 바톤을 넘깁니다. 1983년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에 다시 등장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007 정식 시리즈로는 그 공인이 되지가 않았어요. 제1대 제임스 본드는 숀 코너리예요, 여러분. 이후 그는 바람과 라이온, 장미의 이름, 붉은 10월, 카멜롯의 전설, 더 락 등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고 90세가 다 됐지만 아직도 최근작에서 이따금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숀 코너리는 이제 돌아가셨죠. 네, 케빈 코스트너와 주연한 언터처블 1987년작에선 노련한 경찰관 역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했어요. 8탄인 1973년작 죽느냐 사느냐부터는 역시 키가 큰 미남 스타 로저 무어가 등장하고요. 좀 은은하고 부드러웠던 걸로 기억해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흑인 교주와의 싸움을 그렸고요. 이에는 GM 제너럴 모터스 탄생 70주년이라 그 홍보 전략이 주요했는지 이 영화에는 유난히 GM 자동차가 많이 등장했어요. PPL이죠. 2층 버스가 달리다가 머리 위 교각을 들이받고 두 개로 분리되는 장면 등의 007다운 재미가 이채롭습니다. 로저 무어는 잇따라서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 문레이커, For Your Eyes Only, 옥토퍼시, 뷰투어 킬 등 14탄까지 활약을 하고요. 역대 제임스 본드 중 가장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가 된 것입니다. 이 중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는 1970년대 할리우드에 진출한 한국 배우 오순택도 출연을 해요. 그는 평생 100편이 넘는 영화에 나왔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한때 우리의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는데 2018년 84세에 타계했습니다. 이런 그 사정들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은 작품에 출연한 제임스 본드는 로저 무어고요. 로저 무어는 아주 젊었던 시절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젊고 아름다운 수녀를 파괴시킨 비련의 주인공 역으로 등장해 많은 여성들의 눈시울을 적셨고요.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기사 자기까지 받았던 신사고 그는 2017년 암 투병 끝에 89세로 타계했습니다. 런던에서 경찰관 아들로 태어난 로저 무어는 2차 대전 중엔 영국군 장교로 복무했고요. 1960년대 TV 인기탐정 드라마의 주인공에 캐스팅되면서 명성을 얻습니다. 코너리의 본드가 냉철했다면 무어의 본드는 부드럽고 유머가 넘쳤어요. 그의 007에는 유난히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한 인터뷰에서 숀 코너리가 킬러라면 나는 사랑꾼이다 라고 자평했을 정도입니다. 2004년과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본드로 뽑히기도 했고요. 눈썹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했던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바톤 터치한 제임스 본드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피어스 브로스넌. 1953년생이니까 67세가 다 됐고 시리즈 제작이 멈췄다가 7년이 지난 1996년 17탄 골드 아이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네버 다이, 언리미티드, 어나더 데이 등 4편에 출연을 했어요. 007 시리즈 그 4편에 출연한 피어스 브로스넌은 이 중에 그 네버 다이는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마땅히 적을 찾지 못했던 007에게 미디어 독재가 새로운 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념의 대립선이 희미해진 때 대중매체 미디어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인공위성과 통신망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이용해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며요. 이를 분쇄하려는 제임스 본드와의 대결이 시선을 끌고요. 이제나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독재자들의 언론장악 음모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그 히틀러 시대에는 그 괴벨스가 라디오 만들어가지고 그죠? 많은 그런 그 민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 탄압하려고 했었어요. 시리즈에서 본드걸의 강력한 액션을 처음 보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데 네버 다이에서의 양자경은 역대 본드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술 잘하죠. 이 영화에선 초고층 빌딩에서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뛰어내리는 장면과 사이곤 거리를 누비는 오토바이 탈출 장면이 백미로 꼽힙니다. 피어스 브로스넌은 역대 본드걸 중 로저 무어 주연의 All Eyes Only 1981년에 출연했던 카산드라 해리스를 제일로 꼽았는데 그녀는 실제로 그의 아내였지만 91년 암으로 사망했고요. 이후 4년을 건너뛰어 2006년 21탄 카지노 로얄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본드에게 배우는 데니얼 크레이그고 그는 퀸텀 오브 솔라스, 스카이폴, 2015년
그 스펙터까지 그 4편에 출연했는데 더 이상은 제임스 본드 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글쎄요, 최근에 24탄이 제작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6대 제임스 본드로 등장한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데니얼 크레이그. 데니얼 크레이그가 제 6대 제임스 본드로 등장한 건 38세 때고요. 멋진 정장보다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더 잘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또 총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자신도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막 혼자 총 쏘고 한 개도 안 다치고 막 상처 스크래치 하나 없는 경우 많잖아요, 영화 배우들. 약간 현실성이 떨어졌는데 이 배우는 안 그랬대죠. 얻어터지고 뒹굴다가 간신히 이기는 스타일입니다. 틀에 밝혔던 007의 변모랄까? 그는 자신의 첫 편 홍보차 방한하기도 했는데 역시 유명한 여우 미라에 출연했었죠. 레이첼 와이즈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니븐이 주연한 동명작 007 카지노 로얄 1967년작은 본드 시리즈에는 등록되지 않은 코믹 터치의 작품이었고요. 조지 레젠비는 6탄 여왕 폐하 대작전 1969년작 또 한편, 그리고 티모시 달톤은 15탄 리빙 데일 라이트 1987년작, 또 16탄 살인면허 1989년작 두 편에서 제임스 본드였습니다. 007 시리즈에서 본드 못지않게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암호명이 M인 정보부의 여성 직속상관인데요. 오랫동안 갈로파 주디 덴치가 인상적으로 연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늘 관심의 초점이 됐던 존재는 바로 본드걸입니다. 참 많은 여배우들이 그 배역을 노렸고 선택받았어요. 제1대 본드걸은요, 스위스 출신의,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슐라 안드레스예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첫 편 살인번호, 네, 닥터 노에 출연한 본드걸의 효시는 스위스 출신의 우슐라 안드레스였습니다. 이후 중국 배우 양자경은 역대 본드걸 중 가장 강한 여성이었고, 킴 베싱어, 섹시 그 캐릭터로 유명하죠. 섹시우먼. 캐롤 부케는 가장 출세한 경우입니다. 질 세인트 존, 제인 세이모, 클라우딘 어걸, 티나 로버트, 미에 하마, 일본 사람이고요. 본드걸이 됐던 여배우들은 이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징크스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007 메가폰을 잡았는데 첫 테이프를 끄는 인물은 테렌스 영이었어요. 이후 가이 해밀턴, 루이스 길버트, 피터 헌트, 마틴 캠벨, 존 글렌, 샘 맨디스 등이 그들입니다. 타이틀 주제곡이 매우 자극적이었고 2015년 이후 소식이 끊긴 007 제임스 본드, 그는 언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려나 궁금해하는 팬들이 적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요즘에 좀 약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은 이제 띄워드릴게요. 자, 줄줄줄줄 읽었습니다. 네, 영화 써놨던 원고 김주철의 영화 이야기 이제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이 이제 영화 그 아주 전문가이신데 저도 항상 많이 배우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내가 봤던 영화네 하고 또 흥미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영화 그 컬럼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가을을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는데 만끽할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약간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이럴 때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